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입니다.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정호진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한 3년 만에 1월 중에 이렇게 가장 큰 미세먼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시민 여러분 미세먼지만큼이나 대한민국 전국이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 11시 기준으로요. 지난 19일에 있었던 서부지법 이 지금 폭동과 관련된 시위대들 무더기로 지금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좀 현장 안에서 서부지법 안에서 이 폭동을 일으켰던 당사자 뭐 밖에 있던 사람 여러 부류가 있긴 한데 뭐 결과적으로 합치면 68명 중에 58명 구속이고요. 5명이 기각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있었던 서부지법 습격 사법 테러 이 폭동과 관련돼서 예외 없이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엄벌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의 추종자 그리고 국민의힘만 국민들의 눈높이와 다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드리는 기사보다는 열받게 하는 기사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또한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본격적으로 1월 22일 정호진의 브리핑 오늘 여러분께 같이 나눌 아이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아이템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어제였죠. 윤석열 헌재 직접 출석해 변론을 했습니다. 일단은 탄핵 소추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헌재에 출석했습니다. 뭐 사실 윤석열 그동안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해서 헌재에 출석하진 않았고요. 체포 구속된 지 이날 처음으로 헌재 출석을 했습니다. 뭐 일단은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수처 조사 피할 겸 겸사겸사 이게 낫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 헌재에 출석하면서 공수처 조사는 피하면서 뭐 헌재에서 일단은 대통령 파면이 될 가능성을 일단 염두에 두면서 이후에 진행될 형사재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포석을 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기는 했습니다. 오늘 제 썸네일 제목에도 있었지만 궤변과 책임 전가 그걸로 일관된 어제 윤석열 탄핵 변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다, 모른다, 안 했다. 모든 걸 죄다 부정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죄다 부정할 거면 이러다가 대통령 한 것도 부정하는 게 아닌가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궤변을 늘어놨는지 어떻게 책임 전가를 했는지 잠깐 좀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어제 있었던 헌재 변론에서 어떤 주장과 궤변을 늘어놨는지 잠깐 좀 살피겠습니다. 뭐 첫 번째 일단은 모두 발언 비슷하게 했던 얘기 중에 철 들고 난 이후 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히 갖고 살아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 계엄군을 국회에 난입시키는 불법 계엄 이런 내란을 일으켰다? 과연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살고 살았는지 정말 많은 국민들이 혀를 차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참 이거 보면서 제가 참 거짓말도 입에 침을 바르고 해야 될 텐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저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문형배 재판관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없다. 그런데 이미 김용현의 공소장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 계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비화폰으로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총을 들고 들어가서 문 부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했던 부분들이 한두 번 지금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없다.
라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지난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나왔던 차은경 판사가 질문했던 것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의 내란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지난번 차은경 판사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용현이 썼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런데 어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한 후에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8일 날은 김용현이 썼나? 기억이 가물가물 했더니 어제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분명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김용현의 공소장에는 비상입법기구 창설하라는 취지의 쪽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지목된 최상목 기재부 장관 지난달 17일 국회 현안 질의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윤석열에게 건네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봤다?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 대질신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맨 처음에 얘기했는 김용현이 썼나? 기억이 안 난다 했더니 이제는 준 적도 없다. 나중에 언론 통해서 알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미 공소장에도 최상목의 현안 질의에서도 관련돼서 건네받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스스로가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가 비치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는 지금 해가 비치고 있는데 뭐 제가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요. 거의 뭐 자기 최면이 뭐 이 정도면 병적인 지금 수준에 이미 치달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몇 가지도 팩트 체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기가 차고 코가 찼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 라면서 계엄군이 선관위에 간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되기 직전에 영상, 자필 편지를 통해서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약간 한 발짝 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왜 한 발짝 뺐을까? 뭐 많은 분들도 예상했겠지만 부정선거를 했다라는 증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시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그러니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팩트체크 차원이었다라는데 전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거 두 번째. 팩트체크 차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이 팩트체크라는 부분들을 중앙선관위나 국가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팩트체크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의 행위는 무엇이냐? 계엄군을 중앙선관위에 투입시킨 것입니다. 서버를 탈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엄, 내란, 총, 야구방망이로 팩트체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팩트체크를 총이나 야구방망이로 하는 팩트체크가 있나요? 이게 말이 될성 싶은 얘기입니까? 윤석열의 팩트체크는 총과 야구방망이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이 입장도 냈는데요. 뭐 중국인도 99명을 체포해서 주한미군을 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스카리데일리라는 어떤 유튜브 채널의 얘기를 그대로 답습했던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헌재에서 했던 얘기입니다만 주한미군 자체가 그런 거는 허위다라고 공식 입장까지 밝히지 않았습니까? 진짜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정도가 없습니다. 정도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팩트체크 해야 될 거.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계엄 이후에 한동훈 만났을 때 한동훈이 물어봤다지 않습니까?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포고령을 어겨서 그런 거지라는 얘기를 했다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건 또 지시한 적 없다. 참. 특히나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 실행 계획 없었다. 그런데 국회와 선관위에 왜 계엄군이 들어옵니까? 실행이 없었으면 계엄군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의 헬기가 착륙을 합니까? 더군다나 계엄 포고령 1호는 김용현이 작성, 실행 의사 없었다.
뭐 이거는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더군다나 참 일반 사연들 간에도 이런 관계라는 게 있으면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은 책임도 없을 뿐더러 의리조차 없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텐데 일단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어제 헌재 출석과 관련돼 가지고 몇 말씀 좀 종합적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의 집무실 책상에 트루먼의 좌우명이기도 했죠.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받은 선물이라고 The buck stops here라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The buck stops here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이죠. 거의 이맘때인데 대통령 신년 회담에서 KBS 지금 파우치 사장이랑 대화 나눴을 때 그 명패도 막 보여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쇼였네요. 쇼였네요. 쇼. 예? 보여주기식.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가 아니라 모든 책임은 네가 져라. 가로치고 김용현 네가 져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윤석열입니다. 저는 조직에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핵심적인 게 하나가 책임의식이라는 생각을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더군다나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자가 민주주의의 가장 선진적인 국가였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자가 책임의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인 관계에서도 의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책임의식도 눈꼽만치 없지만 의리 또한도 눈꼽만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요. 시정 잡배만도 못한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변론 때 궤변, 그다음에 책임 전가만 보여줬습니다. 특히 모른다, 아니다, 내가 한 적 없다. 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났습니다. 저는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하면서 모든 국민들 청력 테스트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12.3 불법 개헌 내란과 관련돼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2.3 불법 개헌 내란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본 것은 헛것입니까? 국민들은 헛소리를 들은 겁니까? 지금 윤석열이 하는 것은 12.3 불법 개헌 본인이 한 행동 우리 국민들이 TV로 본 것은 헛것을 봤다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바이든 날리면은 청력 테스트였다면 국민들 시력 테스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력 테스트까지. 네.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